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한승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Active MTSAD라는 논문으로 액티브 러닝과 시계 이상치 탐지를 접목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IEEE DSN에 제출되어 2022년에 작성된 논문으로 현재까지 9회 인용된 바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자면 해당 연구는 시계어 이상치 탐지 거업에서 액티브 러닝을 적용한 유일한 비지도 학습 연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비전이나 시계열의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같은 슈퍼바이즈드 거업에서는 액티브 러닝 방법론이 활발하게 연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액티브 러닝을 TSAD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 그리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라벨링이 어려운 시점에 현실에서 소량의 데이터를 라벨링하여 다양한 아노말리 유형에 대해 기존 비지도 TAD 모델보다 강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집니다. 아래 보이는 그래프처럼 수치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지점에서 반면 이상치가 아닌 그런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수치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없지만 이상치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모델링을 해야 하나 현재 비지도 방식의 TAD 연구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본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액티브 러닝을 적용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계의 이상치 탐지란 다들 아시겠지만 시계의 데이터에서 정상 패턴과 다른 이상치를 탐지하는 거업입니다. 앞에 보이는 예시처럼 수치적으로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구간이 아노말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점을 올바르게 탐지하는 것이 본 거업의 목표입니다. TAD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인데요. 바로 다양한 유형의 아노말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포인트 아노말리의 경우 앞서 본 예시처럼 수치적으로 명백히 아노말리라 분류할 수 있는 케이스이나 컨텍스추얼이나 콜렉티브 아노말리는 템포럴리티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모델의 성능이 매우 저조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TAD가 이러한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고려해야 하는 점에 있어 매우 어렵다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지도 학습 방식만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이상치에 대해 강건하게 탐지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예시처럼 수치상으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지점임에도 실제 레이블이 이상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모델이 단순히 정상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레이블 정보를 활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학습된 모델이 잘 탐지를 할 수 없는 한계가 흔히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TAD가 어렵고 어려운 이유와 현재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스탠더드한 이밸류에이션 프로토콜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공개된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커스텀하게 바꾸어서 실험에 하는데요. 어떻게 커스텀하게 바꾸었는지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밸류에이션 프로토콜 상의 문제도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상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 역시 큰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근본적인 원인인데요. 부족한 레이브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비지도 학습 방식을 택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아노말리에 대해 강건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레이블드 데이터가 부족한 이유는 바로 도메인 전문가의 레이블링 작업이 필요하나 이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요하기 때문에 현행 대부분의 시계의 이상치 탐지 연구는 비지도 학습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했을 때 액티브 러닝이 TAD에서 필요한 이유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테스트셋에 대한 라벨링마저도 어렵기 때문에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 속에 대부분의 TAD 연구가 비지도 학습 방식을 택하게 되었고 그 비지도 학습 방식은 바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전히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블링 코스트를 고려하여 모델 퍼포먼스에 약간의 한계가 있더라도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액티브 러닝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레이블링 코스트가 약간 증가하더라도 모델 퍼포먼스가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즉 연구의 방향을 모델의 성능 향상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차 언급드린 액티브 러닝이나 쿼리 러닝 혹은 옵티마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구체적인 목표는 모델 성능의 향상을 위해 적절한 데이터를 선택하여 해당 데이터를 학습하여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도 학습에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 어노테이션을 수행하여 모든 어노테이션이 된 데이터를 전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레이블드 셋이 있을 때 거기서 필요한 데이터만 어노테이션하여 학습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보이는 예시와 같이 레이블드 트레이닝 셋을 활용하여 모델을 학습한 뒤 언레이블드 풀에서 모델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샘플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추출된 쿼리에 대해서 오라클, 휴먼 어노테이터가 바로 이에 대해서 어노테이션을 수행하고 이 어노테이션이 수행이 된 쿼리를 다시 레이블드 트레인 셋에 추가를 하여 모델을 재학습하는 방식으로 흔히 프레임워크가 파이프라인이 구동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액티브 러닝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비전 영역에서 흔히 취하고 있는 방식을 요약한 것으로 모든 연구가 이러한 동일한 파이프라인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레이블드 셋으로 학습된 모델을 활용하여 언레이블드 셋에서 이니셜 쿼리 샘플링을 수행합니다. 그 뒤에 각 라운드별로 아래 스텝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아래 스텝이란 먼저 이전 단계에서 학습한 모델로 쿼리를 샘플링합니다. 이때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이전 단계에 학습한 모델이 없기 때문에 해당 스텝은 스킵되게 됩니다. 그 뒤 모델 파라미터가 초기화되고 현재 라운드에서 선택된 쿼리를 레이블드 셋에 추가를 하여 다시 레이블드 셋으로 학습한 뒤 성능을 기록하고 이 스텝을 매 라운드별로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버젯 크기가 목표에 도달하면 종료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성능이 원하는 목표 수치에 도달했을 때 이 라운드를 종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연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프레임워크를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액티브 러닝은 통상적인 액티브 러닝과 지향점이 다른데요. 이를 한 번 다시 정리해 보자면 슈퍼바이즈드 액티브 러닝이란 레이블링을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레이블링을 하여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한 뒤에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시계의 이상치 탐지와 같은 과업에 많이 활용이 되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지도 학습을 위한 데이터나 라벨링을 거의 충분히 확보할 수 없을 때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특히 비지도 TAD 같은 경우 다양한 종류의 아노말리 유형에 강건하지 못한데요. 본 연구와 같이 제안하는 세미 슈퍼바이즈 액티브 러닝은 레이블링 코스트와 모델 퍼포먼스의 트레이드 오프를 조정하여 이왕 하는 거 비용은 조금 더 들더라도 최대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모델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통상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레이블링 코스트가 테스트셋 이외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현재 액티브 러닝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의 레이블링 코스트를 감수하고 성능을 취하자라는 지향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시계의 이상치 탐지 영역에서 액티브 러닝 관련 연구가 그리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논문을 포함하여 총 3개 정도가 굵직한 TAD에서의 액티브 러닝을 접목시킨 연구로 볼 수 있으며 아래 시계의 분류 과업에서 액티브 러닝을 접목한 예시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액티브 러닝을 시계의 이상치 탐지에 적용하는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본 논문의 방법론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기 앞서 본 논문의 모티베이션과 본 논문이 제안하는 컨트리뷰션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비지도 TAD는 실제 데이터에 특히 실제 이상치에 강건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학습 시 레이블링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식보다 적은 개수의 시계열에 대해 레이블링을 수행하더라도 준수한 모델 성능을 달성하는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의 니즈를 좀 더 충족시킬 수 있다는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3가지 컨트리뷰션을 통해 본 논문은 목표를 달성을 하는데요. 첫 번째, 비지도 TAD 방법론을 기반으로 액티브 러닝을 수행할 수 있는 총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 레이블링이 되지 않는 데이터셋으로부터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계열을 샘플링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는 쿼리 샘플링이라는 전략으로 일컫게 됩니다.
마지막, 선택된 쿼리를 기반으로 모델의 파라미터를 재학습할 수 있는 피드백 스트래터지를 제안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방법론 설명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장표는 액티브 MTSAD의 아키텍처인데요. 단계별로 순서대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트레인 데이터로 비지도 TAD 모델을 통상 학습하듯이 모델을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LSTM-VAE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된 모델로 unlabeled 데이터셋에 대해 아노멀리 스코어를 산출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쿼리 샘플링 방법론을 기준으로 unlabeled 데이터셋에서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쿼리를 샘플링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선택된 쿼리셋 중 노말과 앱노말의 애노말리 스코어의 평균을 기준으로 unlabeled 데이터에 대해 수도 레이블을 부여하고 이렇게 부여된 수도 레이블을 기준으로 모델을 재학습시키는 피드백 스트래티지를 따르는 단계를 통해 본 논문은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LSTM VA를 쓰기 때문에 통상 LSTM VA가 활용하는 Reconstruction Loss와 KA Divergence Loss를 합쳐서 모델을 학습시키게 되며 특이한 점으로는 윈도우 내의 i번째 샘플 아노말리 스코어는 이전 로스에 영향을 받는데요. 이는 템포럴리티를 반영하기 위해 Exponential Weighted Moving Average를 적용한 것입니다. 액티브 MTSAD는 세 가지 방식의 쿼리 샘플링 스트래티지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데요. 가장 먼저 아노말리 스코어의 상위 알파%에 해당하는 윈도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노말리 스코어가 높은 샘플에 대해 확실한 레이블을 구하면 해당 샘플에 대해 재학습을 통해 펄스 포지티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uncertainty 샘플링 S2는 베타 곱하기 레이쇼 퀀타임에 밀집해 있는 알파%를 선택하며 스레시홀드 인근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 즉 이상치인지 정상인지 약간의 애매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라벨을 획득하여 학습에 포함시켜 재학습을 하게 되면은 훨씬 성능이 향상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이 스레시홀드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는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S3 인터벌 랜덤 샘플링은 아노멀리 스코어를 빅 지개의 인터벌로 나눈 뒤 각 인터벌에서 스몰 지개의 샘플을 층화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골고루 풀 베이스드 쿼리 샘플링 단계에서 샘 쿼리를 골고루 다양한 구간에서 뽑아내야 한다는 기존 액티브 러닝의 방법론의 그러한 가정을 따라 이렇게 구성을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액티브 MTSAD가 선정된 쿼리를 이용하여 피드백 스트래티지를 구성하는 방식은 같은 그룹 내에서의 개체 거리는 작고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한 개체의 거리는 크도록 매트릭 러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장표처럼 수도 레이블을 활용하여 정상으로 판별될 수 있는 데이터에는 정상끼리는 가까이 밀집하고 또한 비정상끼리는 서로 가까이 밀집하나 정상과 비정상 두 그룹 간의 거리는 조금 멀도록 학습을 하는 것이 바로 매트릭 러닝이며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쿼리 샘플링을 통해 취득한 레이블을 다시 수도 레이블에 생성하는 데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 수도 레이블을 기준으로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한데요. 라인 6까지는 모델을 학습하고 쿼리를 샘플링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테크닉을 모두 활용하여 쿼리를 샘플링하게 되며 라인 9에 보시게 되면은 샘플링된 쿼리를 쿼리셋에 추가를 하여 이후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라인 10에서 18까지는 피드백 스트래티지에 따라 재학습을 진행하는 단계인데요. 가장 먼저 매 라운드에 선정된 쿼리의 그라운드 트루스가 노말과 앱노말인 데이터의 평균 아노말리 스코어를 각각 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래 공식에서 보이는 것처럼 unlabeled 데이터의 각 샘플과 위에서 구한 평균값의 거리를 기준으로 각 샘플에 대해서 수도 레이블을 부여하여 향후 학습에 활용하게 됩니다. 3번은 앞서 설명드린 매트릭 러닝을 기반으로 피드백 오브젝티브 펑션에 따라 모델을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이처럼 비교적 단순한 쿼리 샘플링과 피드백 스트래티지 재학습 방법론을 통해
본 액티브 MTSAD의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익스페리먼트는 총 두 가지 데이터셋을 활용하는데요. 흔히 TAD 연구에서 많이 활용하는 SMD 데이터셋 외에도 텐센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지도 TAD 모델들 역시 흔히 활용하는 USAD와 옴니 아노말리, 그리고 VAE 기반의 SDF VAE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매트릭의 경우 F1과 FA, PA를 통해서 모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메인 장표를 보게 되면은 MTSAD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LSTM VA를 백본으로 사용하며 학습 방식은 해당 기존 방식과 동일한데요. 즉 K의 다이버전스와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같이 활용하여 오브젝트 펑션을 구성하고 이래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시키는 방식으로 학습이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베이스라인 대비 큰 성능 향상을 달성하였는데요. 특히 실제 비즈니스 데이터에서 추출한 TCSD에 대해서 MTSAD가 매우 큰 성능 향상을 거두었고, 이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MTSAD가 액티브 러닝을 적용하여 기존 모델보다 좀 더 강건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을 해주는 실험 결과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메인 실험으로는 본 논문에서는 일종의 트랜스퍼 러닝을 수행하였는데요. 한 서브 데이터 셋으로 학습한 모델을 기반으로 다른 서브 데이터에 대해서 쿼리를 샘플링하고 피드백 스트래티지를 수행하는 액티브 러닝을 수행한 뒤 다른 해당 서브 데이터 셋에 대해 성능을 기록한 방식입니다. 또한 액티브 MTSAD 3이라는 추가 방법론을 여기서 기록을 하는데요. 이는 아노말리 스코어에 수도 레이블을 활용한 레귤러라이저를 추가한 버전으로서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오브젝티브 펑션처럼 기존에 활용했던 MTSAD 로스 펑션에다가 수도 레이블의 정보를 활용을 한 레귤러라이저를 더한 버전입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가장 주로 제안하고 있는 방식은 앞서 설명드린 액티브 MTSAD-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실험의 핵심은 서브 데이터 B의 소수의 레이블만 활용하더라도 다른 서브 데이터 셋으로 학습한 모델을 기반으로 충분히 좋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서버 데이터처럼 많은 서브 데이터로 이루어진 경우에 MTSAD가 적은 레이블링 코스트를 활용하더라도 매우 실용적으로 좋은 성능을 거둘 수 있는 점을 증명을 하는 실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케이스 스터디로는 누적된 쿼리 추출량이 많아질수록 모델 성능이 개선된다는 점을 보여주는데요. 아래 장표를 보시게 되면 레이블링이 된 쿼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도 레이블의 결과가 정확해지면서 모델의 성능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연구에서는 쿼리 레이블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레이블링 코스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당히 성능이 높아지면서 레이블링 코스트가 감당이 가능한 수준인 점인 50개의 샘플을 활용한 점을 실제 메인 실험에서는 설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50개의 샘플은 전체 샘플 중 0.2%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숫자인데 0.2%에 해당하는 숫자만 레이블링만 하더라도 모델의 성능이 충분히 향상되며 따라서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기존 비지도 학습 모델의 성능을 충분히 강건하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샘플을 쿼리로 추출을 할 때 가장 성능이 우수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실험인데요. 아노말리 스코어의 상위권만 추출하는 탑 K 샘플링만 활용하였을 때 성능이 그렇게 좋지 못하였으며 그라운드 트루스가 실제로 아노말리 인식 계열이 80개가 추출된 정도로 과다 추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랜덤하게 쿼리를 추출한 랜덤 샘플링의 경우 모든 방법론 중에서 가장 성능이 저조하였고 나머지 이제 인터벌이나 언설튼티 샘플링처럼 각각 하나씩만 활용하였을 때도 모두 3개를 활용했을 때보다 성능이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구간에서 고르게 쿼리를 추출하는 MTSAD의 방식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며 이렇게 비교적 다양한 구간에서 추출을 해야지 적절한 개수의 아노말리를 추출하고
적당히 모델의 파라미터를 강건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논문은 대량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링이 어려운 현실에서 소량의 데이터만 레이블링하여 다양한 아노멀리 유형에 대해서 기존 비지도 TAD 모델의 강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레이블링이 되지 않는 데이터셋으로부터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계열을 다양한 구간으로부터 샘플링하는 쿼리 샘플링 스트래티지를 제안하였으며 선택된 쿼리를 기반으로 모델의 파라미터를 매트릭 러닝 기반으로 재학습할 수 있는 피드백 스트래티지를 제안을 하여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액티브 러닝을 TAD에 접목시킨 사실상의 최초의 유의미한 연구로 볼 수 있는데요. 반면 논문에서 언급하는 비지도 학습 기반의 액티브 러닝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다양한 레이블 정보를 활용하고 수도 레이블을 활용하기 때문에 세미 슈퍼바이즈드 액티브 러닝이라 언급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쿼리로 선장될 수 있는 앱노멀 데이터가 너무 적은 반면에 이렇게 쿼리로 샘플링할 수 있는 아노멀리를 어떻게 적절히 조절을 하였는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적은 앱노멀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대한 양의 언레이블드 셋에 대해 수도 레이블링을 할 경우 분명 올바르지 못한 레이블링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에러 어큐뮬레이션이 우려가 될 텐데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역시 한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데이터셋이 단 2개만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다양한 데이터셋과 다양한 모델에 강건하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는 조금 더 추후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액티브 MTSAD에 대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